제껴 이씨 이렇게 하셔야 돼. 1번부터 안 하고 2번 하고 1번 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2번이 먼저 하는 게 낫겠어. 일단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험의 본질에 맞춰서 시험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절대평가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다 아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은요 항상 상대평가야. 시험 보는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 체질들이 있어요. 100명 딱 기준으로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 전체 수험생의 한 10에서 많으면 20%. 그래 봐야 100에 20, 30명이에요. 그 10명, 20명이야. 20명 내외야.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봐도 학습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돼요. 뭐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하시라는 건 그 윗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100에 1, 20% 내 점수는 들어도 동그라미 안 치면 위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몇 년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답을 맞춰서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회가 왔을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 보는 거랑 절대평가 보는 거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시험은 봐봤어도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걸 거의 보신 적이 없어. 운전면허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에 대해서 시험 보는 자세가 상대평가화 돼 있어가지고 시험을 그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입문과정 처음부터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말부터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은 다 잊어버렸고 그냥 문제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는 걸 계속 습관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은 문제 푸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가 자기가 자신 있게 외운 문제 이걸 먼저 골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100이면 100다 개인차가 다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는 게 있고 자신 없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 그건 자기가 정하셔야 되는데 몇몇 문제들은 이 문제라는 게 틀이 정해졌어요. 일례로 사회질서 위반 있죠. 사회질서 위반 문제는 대부분 맞추라고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장 거의 똑같이 답 나와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들이야. 그런 것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먼저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유형을 자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몇몇 문제들은 쉽게 나올 때는 아주 쉬운 게 나오지만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본인이 확실하게 외운 거는 먼저 풀고 난 얘는 볼 때마다 실수하고 고민스러웠었다라는 문제들은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으라는 거야. 후순위로. 그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이걸 우선 풀 건지 놔뒀다가 먼저 풀 걸 다 해결하고 다시 와서 풀 건지 그걸 선택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그냥 1번부터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읽고 빨리 읽고 어떻게든 답을 찍어봐야지 라는 식으로 시험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붙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한두 개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세만 고치면 합격은 확 올라가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외운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 외운 건지 안 외운 건지는 문제 딱 봤을 때 문제 제목, 사례 문제일 때는 그 사례 안에 들어있는 법률 용어 아니면 문제 사례에서 눈에 안 띄면 지문부터 내다보시는 거야. 그럼 사례 문제는 지문 안에 법률 용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 용어가 눈에 띄어. 문제는 긴데 뭐에 관한 문제인지를 읽기 전에 모르겠길래 지문을 내려갔다 그랬더니 1번 지문부터 법정이상권이 나와. 그럼 그 문제는 법정이상권 사례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써 있어. 그럼 그 사례는 명의신탁 사례라는 거야. 그걸 빨리 알아내셔야 돼. 몇 초 만에. 문제 다 읽었다. 10줄짜리를. 그랬더니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얼른 법률 용어가 눈에 안 띄면. 근데 사례 딱 봤더니 강제집행, 면탈, 가장매매, 통정어의라고 단어가 들어있어. 그럼 그 사례는 통정어의 사례야. 그럼 자기가 문제 읽기 전에 그 단어 먼저 봤죠. 그럼 통정어의, 나 사례, 성의사람자 보호되는 거 확실히 외웠어. 그럼 먼저 푸는 거예요. 통정어의, 너나 아세요. 나는 제3자 나오면 기절이에요. 그분들은 풀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봐야 된다고.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키워드를 눈에 익히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외운 거 눈에 띄거든. 그거 먼저 푸시는 거야. 이때, 야, 외운 문제 골랐어? 그리고 외운 문제를 골랐을 때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지문부터 내가 외운 지문인지 아닌지가 평소에 키워드에다가 표시하고 외운 사람들은 딱 보면 결정이 나요. 표시할 때가 눈에 띄니까. 그러면 외운 지문 먼저 찾아가지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5개 지문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외운 거를 정확히 표시하고 옳은지 틀린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외운 문장 찾아가지고 옳으냐 틀리냐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표시해 두고 봐야 될 게 지문에서 물어본 거 뭐냐. 이걸 꼭 표시를 해야 돼요. 물어본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를 물었는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냐를 물었는지, 본등기 안 날 소유권 취득하냐, 가등기 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냐, 소급하느냐, 뭘 물었는지가 마지막 서술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먼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 왜? 외웠으니까. 그럼 뭘 물었는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답할 근거를 지문 내에서 찾으시는 거야.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를 묻더라고. 그럼 해제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럼 물어본 거 정리됐지. 그럼 근거 찾아야지. 뭐?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지 틀린지를 정하시는 거야. 정확히. 외운 것만.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앞자 따서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문장을 표시해드린 대로 외워두라는 거야. 아, 이 지문에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앞에 이거 찾아서 답하라 그랬는데 이 연습을 남은 2달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운 거는 그날 다 눈에 띄고요. 지금 손목이 안 돌아가서 동그라미 못 쳐도 그날은 동안 쳐져요. 왜? 어차피 시험은 모르는 문장이 당연히 섞여 나와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용을 아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되니까 자주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위주로 문제 연습을 하신 거야. 근데 시험은 내가 외운 거, 자주 나오는 것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인지라 그들도 안중요한지 알아요. 그 지문이. 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아는 문장으로만 내는 문제는 몇 개 되지도 않아. 아는 거 3개 있으면 낸 놈도 뭔 뜻인지 모르는 문장도 1-2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된 사람 어때?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는 안 배운 게 없죠? 아니 모의고사 매달 볼 때 안 배운 문제는 없는 거야. 안 배운 걸 선생님이 내진 않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실전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제 시험은 아 이거 학원에서 이 정도는 안 배웠겠다 하는 걸 내는 거라니까. 일부러 시험인지라.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외운 거랑 안 외운 게 구별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이 방식이 몸에 딱 익혀진 사람들은 훨씬 쉽게 봐요, 시험을. 왜? 중간에 눈에 안 띄는 애들이 어찌나 많이 섞여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 전혀 안 외운, 모르는 문장이랑 내가 확실하게 외운 문장이 섞여 있게 되면 외운 것들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거든. 다 외웠어. 다 떨어져요. 다 외운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왜? 다 외웠지? 안 외운 거랑 똑같아. 그럼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지. 다 누워있어. 왜?
다 아는 거라.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본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강약이 없어요. 다 중요하대.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 찌끄러 버리는 거야.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럼 학생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야. 문제 다 읽는 거야. 왜? 혹시 내가 아는 것일지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 20%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머지 안 돼요. 시험이.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모르는 거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모르는 게 많이 나와야 나한테 유리하다. 왜? 아는 것만 부각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문장은 당연히 나오는데 모르는 게 많으면 어쩌죠라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나오는 게 훨씬 내가 시험 보기 유리하구나.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걔들이 눈에 띌 것이고 그것들만 정확히 정리하면 답 나오면 답 쓰고 그놈이 답이 아니면 나머지 것 중에 하나 찍으면 될 일이니까. 그럼 일단 가장 유리한 건 뭐야? 시간이 남는다는 거지. 두 번째 유리한 건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거야. 에너지 소비가.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날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됐고요. 그날은요. 지금 이 상태보다도 컨디션 더 안 좋아요. 이 머리라는 게 돌아가질 않아요. 아예. 어이가 없어. 맷돌 못 돌려요. 못 돌린다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날은 내가 아니야. 그냥 반사적으로 찍어야 맞지 읽어가지고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읽으면 맨 딴 생각만 들어가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특히 민법은 더 그래. 읽으면 감정대로 풀게 돼 있고 감정대로 풀면 답이 다 있어요. 기분 좋게 풀어요. 50점도 안 나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 붙은 것 같다고 입 귀 밑에 걸린 사람들이 1차가 다 떨어지는 거야. 민법 읽고 풀었다는 뜻이에요.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 다 답이 있는 것 같고 절대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하셔야 돼. 최소한을 외우고 외운 거 먼저 고른다라고. 그래 이제 여기까지 되려면 확실하게 외운 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딱 두 가지 유형이야.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그럼 옳은 거 찾으래. 그럼 5개 문장 중에 옳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 4개는 틀렸다죠. 자, 1번 지문이 최근 기출문제 10년간 5번 나온 문장이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장. 근데 문제가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1번에 해제 후 취소 있다. 이렇게 옳은 게 나왔어. 그럼 찾았죠. 그럼 나머지 4개는요. 틀린 애들일 거 아니야. 그거를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개사 수험생은. 더 옳은 거 없을까? 그런 시험 아니다고. 그냥 옳은 거 외운 지문 나왔을 때는 옳은 거 하나 찾고 나머지를 안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한 10문제 돼요. 내년 나오는 민법 40문제 중에 어느 해에 보든 1번이나 2번 문장에 기존에 5번 이상 나왔던 문장들 중에 그냥 외운 대로 옳다 틀리다가 딱 떨어지는 문장이 답으로 나온 문제가 최소 10문제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 10문제에서 1번이든 2번이든 답 쓰고 끝낸 사람은 무조건 합격해. 시간 남고 푹 쉬었다가 2차 봐요. 1번 외운 대로 답 나왔다? 불안해. 더 있을지도 몰라? 내려가시잖아. 그럼 내려가면 반드시 한두 문장은 그럴싸하게 포장돼 가지고 읽었더니 얘도 틀린 데가 없어. 얘도 옳은 것처럼 보여.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벌집 수시로 간 사람들이 2개를 남기는 거야. 그리고 2개를 읽고 또 읽다가 심약하니까 답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답 바꿔서 틀린 사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정확히 외워야 돼. 이때 정확히 외울 건 새로 나올 문장 있죠. 아직 안 나온 문장 중에 새로 나올 거 이건 100% 확신 있게 다 못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외우라고 한 거야. 그 10문제. 10년에 5번 이상 나온 애들이 답으로 그대로 나와. 1번이나 2번에. 그것들 1번이나 2번에 외웠던 게 답으로 나온 거니까 답수고 끝을 내면 합격한다고. 나머지 안 보면. 나머지들은 꼭 그럴싸한 거 섞여 있게 돼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걸. 그래서 옳은 거, 가장 옳은 거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거 딱 하나 찾는 거고, 가장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거 딱 하나 찾는 거야. 근데 문제 유형은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가 쉽죠. 왜? 틀린 거는 외운 대로 틀린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딱 틀렸다고 하고 답을 써요. 근데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진짜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지 애매할 때도 있거든. 그것들은 나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는 게 실력인 거야, 그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외운 게 답으로 나왔죠. 그럼 나머지 문장은 절대 보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본인은 이게 딱 2달간 습관화 시켜서 갔다. 그래서 1번에 외운 대로 답이 딱 나왔다고 확신을 했어. 그래서 그 밑에를 안 봤어. 그리고 넘어갔어. 근데 사실 그게 본인이 정확히 외운 게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가끔. 자기는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쟁점을 잘못 생각했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 문제를 밑에를 읽었더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안 읽어서 틀렸죠. 틀리세요. 그 사람은 합격해요. 왜? 평소에 답 쓰고 밑에 안 읽었었잖아. 근데 답이라고 확신하고 쓰고 밑에를 안 읽어서 더 답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라 정확한 답이 있는데 잘못 답을 썼던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틀렸죠. 4-5개는 뒤에서 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실수로 하나 틀린 것보다 시간 내에 확실하게 아는 걸 더 천천히 정확히 풀 시간이 있기 때문에 5개 이상은 더 맞게 돼.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10점 이상 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로 1-2개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야. 단 반드시 외울 때에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통으로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정리하고 근거를 문장 내에서 정확히 찾고 찾아서 표시한 다음에 옳다 틀리다 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은 외운 대로 맞다. 이 문장은 외운 대로 여기가 틀렸다. 근데 이 문장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외운 대로 못하겠다 싶으면 모른다 이러셔야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합격해. 옳다, 틀리다, 모른다. 근데 전형적으로 시험이 안 되시는 분들, 시간 내에 시험도 못 봐, 답안지 작성도 시간 내에 잘 못해, 점수는 항상 50에서 55 사이만 나오는 사람들의 정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만 시험을 봐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틀렸더라고.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고 1번 맞는 것 같아. 3번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둘이 남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정신 잃고 처음에는 1번 찍으면 나중에 보니 3번이 답이고 에라이 그리고 다음에는 3번을 찍었더니 그 다음에 또 그놈은 1번이 답이야. 어떨 때는 1번 아니면 3번인 줄 알았는데 답이 2번이야. 창피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100% 옳다, 100% 틀렸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그럼 모르는 거는 물음표 쳐서 빼놨죠. 근데 확실히 옳은 게 나오지. 그럼 옳은 거 꼬라고 하면 얘는 답이요. 그럼 얘는 틀렸다는 이야기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빼는 게 기술이라고. 빼는 게. 그럼 이 방법을 고수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와 지문을 표시할 부분을 정확히 외운 게 있어야 돼요. 그 정확히 외우는 순서는 자주 출제되는 거. 2번째, 최근에 다른 시험들 자주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고 한 거. 이 둘을 순서대로 하시는데 그중 자주 출제되는 거 먼저 하셔야 돼. 그게 됐을 때 새로 나올 걸 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 좀 된 것 같아. 장판지, 널빤지 사서 풀어봐야 되겠어.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장판지, 옆에 학원에서 파는 널빤지. 장판지는 이렇게 넘기는 걸 말하고요. 널판지는 이렇게 넘기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카페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카페 들어가서 출력해서 푸는 문제 1도 하시면 안 돼요. 영역별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별표 친 거 계속 외우고, 선생님들이 이거는 새로 나올 수 있다라고 유력하다고 한 거 그거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어느 선생님은 다 유력하대. 하지 마. 다 유력해. 그러면 유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어쩌다 하나 여기서 이거 새로 나올 수 있어요 해야 그걸 외우지.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다 하란 소리야. 그건 따라하면 안 돼. 그때는 자기가 정해야 돼. 아,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는 거야. 왜 이래야 되냐면, 자, 이제 결론.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야.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 자기 수험표 있죠? 그 위에다가 3개를 정해놓고 써놓고, 하루 전날 써놓고 그 수험표를 들고 가셔야 돼. 첫째가 이거야. 1차니까 100분 동안 민법하고 개론하고 합쳐서 80문제가 출제돼요. 그 80문제 중에 과락 없이 48개를 맞아야 합격을 해. 그럼 48개를 맞아야 된다. 나는 민법이 약하니까 학개론을 고득점해야 된다. 나는 학개론이 약하니까 민법을 고득점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시험 보시면 무조건 망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락만 없으면 2과목 80문제 합쳐서 32개까지만 틀리면 합격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32개. 그래서 마이너스 31을 수험표 위에다가 쓰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봐요. 48개 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32개까지 틀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틀릴 수가 없다고. 학개론 1번 제목부터 처음 봐요. 자, 민법은 제목부터 처음 보는 문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기타 과목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학개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론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제목부터 처음 보거든? 그럼 1번 안 풀어야죠. 근데 여러분은 안 풀지 않아요. 읽어보시잖아. 왜? 아직도 99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1번까지 거 1분 정도 읽어본다 해서 뭐 99분이나 남았는데 뭐 문제 되겠어? 하고 읽게 되거든. 그게 이제 늪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1번 딱 보자마자 이런 싸가지 없이 제목부터 처음 봐. 제껴 이씨.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웜에 아직도 31개를 더 틀려야 되는 거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봤다? 그랬더니 학개론 선생님들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매년 나옵니다. 해서 기출문제로 이미 검증돼서 답도 뻔한 문제가 나왔어. 그거 맞췄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맞았으니까 일단 50점 확보됐지? 웜에 3번 봤더니 천운으로다가 내가 외운 거 또 나왔다? 맞았어? 합격했지? 아, 셋 중에 2개 맞으면 합격했잖아. 여기까지. 아, 셋 중에 2개 맞으면 65점대 나온다는 뜻이야. 웜에 4번 봤더니 싸가지 없이 처음 보는 거네. 아직 30개나 틀려야 되건데? 이러셔야 되는 거야. 웜에 5번 봤더니 아는 거야. 풀어서 맞췄어. 합격했네. 여기까지 딱 60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냥 제목 딱 보고 싸가지 없이 바로 제껴버려야 돼. 바로. 그리고 문제 풀 때도 2번이 맨날 나오던 거. 모의고사 때도 한 번도 안 빠진 게 틀린 거 고르라는데 답으로 나왔네. 끝이야. 나머지 지문은 읽는 게 아니요. 이렇게 풀면 학개론 20개에서 24개 사이로 한 20개만 풀면 돼. 사실은 하나에 한 2개 중에 하나씩만 골라서 천천히 풀어도 20문제 풀면 무조건 합격해. 이 시험은 고득점이에요. 나머지 풀지 말라는 게 아니요.
내가 외운 거 천천히 정확히 20개 먼저 풀으라고. 그럼 20개 풀었다 자기가? 그럼 수석해요. 거의 70점대 나와요. 20개 풀면. 20개 풀었어요. 천천히 1분 남짓. 그래봐야 30분 안 걸려. 1분 남짓 풀어도 20문제 푸는데 30분 안 넘긴다고. 그럼 한 과목에 20분 남았지. 그리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셔야 돼. 마찬가지요. 이대로 풀어야 돼. 외운 거랑 안 외운 거랑 구분해서 표시하고 30분 남짓 20개를 우선 고른다고 해야 돼. 근데 더 골라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가 잘 된 과목들은 30개까지는 아는 거 풀 수도 있다고. 그럼 30개 풀었으면 4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두 과목 합쳐서 최하 20분에서 30분이 남아야 돼요. 내가 외운 거 골랐을 때 20분에서 30분이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합격했어요. 떨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시간이 빠듯한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요행이 붙은 사람 일부 있고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죄다 떨어진 거야. 왜? 시험 이렇게 안 본 거예요. 다 읽은 거야.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 1번 몰라. 2번 읽어요. 그럼 80번 풀 시간 없어졌고요. 2번 답 나왔어요. 나머지 혹시 모르니까 또 읽어요. 79번 풀 시간 없어져요. 그럼 이제 60번쯤 가면 어떻게 돼? 10분도 안 남았어요. 10분도 안 남았다고. 민법 60번 볼 때 꼭 다 읽고 푼 사람들은 이미 10분 안 남았어. 그럼 이제 들린다. 10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정리하세요. 에?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뭐 한 거야? 아직 20개나 남았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지 뻥 뚫리고요. 답안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그게 정신 잃은 거예요. 명심하시라고요. 1년 공부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남은 2달 동안 이걸 몸에 익히고 가셔야 돼. 그리고 항상 다짐하셔야 돼. 모르는 거 안 푼다. 외운 것만 골라 푼다. 막히면 바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민법이고 개론이고 뭘 먼저 푸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민법 선생이라고 민법 벌써 푸세요. 그런 거 아니요. 학개론 선생님 학개론 먼저 푸세요가 아니야. 점수 잘 나온 거 푸세요? 아니요. 뭐가 점수 잘 나온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의고사 잘 봐주니까 잘하는 거야 그 과목을? 아니요. 먼저 풀 과목은요. 점수와 상관없이 내가 외운 거를 정확하게 선별할 자신이 있다. 그거 먼저 푸시는 거야. 내가 선별할 수 있다. 나 10개는 내가 외웠다. 나머지 30개 잘 몰라. 그럼 10개 골라 풀 수 있는 과목 먼저 푸셔야 되는 거라고. 그걸 먼저 풀어야 돼. 번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험이 난이도 순서로 출제를 한다면 시간적 순서 이런 거 없이 난이도 순서로 1번 학개론 제일 쉬운 문제 40번 아무도 못 풀 문제 민법 41번 제일 쉬운 문제 그냥 진짜 삼척 동자도 틀릴 수 없는 거 눈만 뜨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재무불이행 신뢰이익 틀렸네 이행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일 쉬운 것부터 41번 80번 문제 20줄짜리 아무도 손도 못 대게 생긴 문제가 80번에 나온다면 여러분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전원 합격하실걸? 어? 제일 쉬운 문제부터 배열돼서 나오면 다 합격하지 않겠어요? 왜? 신나잖아. 1번부터 그냥 주는 문제들 답 쏟아져 나오잖아. 그럼 20개쯤 풀면 완전 기분 업돼 있을 텐데 그리고 24번, 5번까지 잘 풀릴 텐데 그럼 한 30번까지 다 풀었다? 쉬운 것들이라? 그럼 30개씩 맞겠지? 그리고 31번부터 풀어 안 풀어? 풀 필요가 없지. 풀어 또? 쉬어야지. 2교시 시험 보려면 쉬어야지. 왜? 아니 30개씩 쉬운 거 다 풀었으면 평균 몇 점 나왔어? 둘 다 30개씩 맞으면. 또 계산도 못하지 또.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보는 거야. 평균 75점 나왔어. 그럼 80점 만점인 시험에서 75점이면 다 맞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문제씩은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그 순서를 섞어낸다는 거지. 그럼 해결책이 있네. 그들이 낸 순서가 아니라 내가 순서를 정해서 풀면 되겠네. 그냥 문제 제목 보고 확실하게 외운 거, 지문 보고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그것만 우선 처리해서 먼저 풀면 되겠네. 그럼 쉬운 것부터 풀게 되니까 무조건 합격하겠네. 그게 그렇게 안 되세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대화 한번 해봅시다. 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외운 게 없는 거야? 그럼 외워야 되겠네. 자, 확실하게 외운 거 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혹은 요행심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깁니까? 중간에. 읽다 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라는 그런 요행심. 1번의 답인 건 확실한데 혹시 뒤에 또 뭐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불안감. 그게 결국 불합격으로 가는 늪이 되는 거라니까. 그거를 남은 2달간 연습을 통해 극복을 하셔야 돼. 그럼 그날은 천지개벽이 나도 합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쓰셔야 되고, 자, 이제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 가도 누구한테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2개 남는 거. 2개 남는 거. 사람 환장한다 이거. 135번 내가 100% 외운 것들이야. 깨끗이 처리됐어. 2개 딱 남는다. 2개. 이놈 같기도 하고 이놈 같기도 하고 환장해. 이런 문제가 40문제 기준으로 누구한테나 10개까지 나와요. 매 과목. 누구나 있는 거야. 이게 적은 사람은 확실하게 외운 게 많은 거고요. 이게 막 10개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것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지냐면 나머지는 다 처리했거든. 2개 딸랑 남았거든. 확률 50%거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찾을 것 같다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착각이에요. 이 문제들은 2번 찍으면 답이 4번이고요. 4번 찍으면 답이 2번이 문제고요. 그렇게 된 문제에 걸리신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딱 2가지 유형이 있어. 2개가 남았다는 건 그 문제 출제자가 문제 구성을 2번에서 답을 주고요. 찾았는데도 의심하고 내려온 사람이 있거나 이걸 놓쳐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있을 때 여기 꼬시는 거에 걸린 거야. 또 하나는 먼저 꼬셔요. 야, 답 쓰고 얼른 가! 라고 여기서 꼬셨다? 답 아니야? 근데 내려와? 그럼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오는 애가 있어. 이 2가지 문제 유형에 자기가 걸린 건데 이건 누구나 걸려.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근데 개수가 달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과목당 3, 4개쯤 다 틀려도 합격할 문제. 공부 못하는 사람 20개. 제대로 안 해온 거지. 걸렸어요.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절대 안 되고요. 2번째 미저리. 이 문제가 44번이었어요. 결국 못 찍어 또 한 번에 결정 못 해. 그러다가 2-3번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군 하고 이제 45번을 풀다가 저거 다시 돌아가. 이거 풀다가 다시 가. 이 미저리 하나에 집착하는 이 미저리가 이거 풀다가 다시 가요. 가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고 또 와. 이제 얘는 이미 틀렸고요. 이거 미령에 갖다가 푼 문제 있죠? 이걸 실수해서 틀려요. 아주 심각한 미저리는 이건 미저리 축에도 못 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어. 이제 46번을 풀던 중에 저거 하고 또 앞장을 넘겨보는 미저리들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는지 본인이 알 거야. 그 미저리들 이거 또 틀려요. 그럼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 얘를 틀리고 이들을 집중했으면 합격할 사람인데 얘 미련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실수해서 틀려. 이걸 틀려서 떨어지는 거야. 시험이라는 게. 버릴 때 확 버리셔야 되거든. 이제 가르쳐 드릴게. 2개 남았어요. 텄어요. 2개 나오면 그냥 틀리신 거야. 어디 속하냐? 여기 속하는 문제야. 2개가 남거든. 틀리라는 거에 속하는 거지. 앞으로 30개를 더 틀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이제
두 개 나오면. 딱 한 번만 물어본 거 표시하고 근거 딱 찾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근거가 돼지거든 그 중에 하나 찍고요. 읽고 생각해가지고는 찍으시면 안 돼요. 지문 내에서 정리해서 답할 거면 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되거든. 그럼 무조건 틀려야 되거든. 그럼 빨리 결정해야 돼요. 미리 두 개 나오면 나는 두 개 나오면 모든 문제를 앞번호로만 다 찍는다. 그러면 전날 앞. 딱 한 글자 써놓는 거야. 나는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뒷번호에 있는 걸로만 다 찍는다. 뒤. 이 중에 하나를 정해놓는 거야. 미리 정하셔야 돼. 그래서 두 개 남았어. 한번 물어본 거 딱 표시하고 근거 찾았어 자기가. 그래서 답하면 하고요. 둘 다 그걸 못하겠어. 그럼 하나 찍어야 되지. 정한 대로 무조건 찍어. 그러면 10개 찍었잖아. 읽고 선택한 것보다 읽고 선택하면 하나 맞으면 많이 맞아요. 나머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전체를 똑같이 앞번호로만 쭉 찍든 뒤에 걸로만 쭉 찍든 한쪽으로 쭉 찍지 않아? 3개는 맞아요. 최소한. 10개 중에 3개는 맞아. 그건 자기 복이야.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빨리 틀리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있어. 조용히 와가지고 선생님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을 때 좀 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성격이 위험하다고. 정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이거를 맞추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들은 시험장에서 또 미저리가 될 거라고. 자기가 그냥 정하고 한쪽으로만 빨리 찍고 틀릴 32개 포함시켜서 미련 갖지 말고 다음 문제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가장 괴로운 문제가 틀린 거 고르라고 나왔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아는 애들이야. 근데 틀린 애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자기가 뭔가 놓쳤거든. 문제에 함축되어 있는 복선을 놓쳤거나 이 지문 내에 들어있는 것 중에 주요 쟁점 하나를 놓친 문장이 있다 보니까 다 아는데 틀린 애는 없어. 다 맞다고 동그라미 쳐져버린 거야. 얘는요 1000번을 봐도 못 찾아요. 이건 정해진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못 버려요. 못 버리지? 왜? 1번도 몰라. 2번 간신히 알아. 3번 몰라. 4번 간신히 알아. 거의 둘 중에 하나만 알고 하나씩은 계속 몰랐어. 근데 얘는 다 알아. 답은 안 나와. 이것까지 버리고 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못 버리거든. 읽고 또 읽어. 이젠 시험 전체를 배려버려요. 근데 2개 남았을 때는 그래도 3개는 지웠으니까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정한 거를 찍을 수가 있었거든.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이거는 젠장할. 뭘 찍어? 1번 찍으려니까 1번은 답이 아니야. 2번 찍으려니까 2번은 확실히 아니야. 5번 찍으려니까 5번도 또 아니야. 다 아니야. 그래서 정말 곤란해. 이럴 때는 공란으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위험한 게 이걸 공란으로 하게 되면 땡겨서 답을 칠하는 바람에 다 칠했는데 80번이 비어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땡겼는지 못 찾아요.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하나 제일 심간편한 건 제목부터 약관. 자, 약관은 20년간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법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해. 가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우린 약관 수업 안 했거든. 책에는 있어도. 약관이 나왔다? 그럼 처음 보죠? 안 했잖아, 수업 시간에. 이런 건 심간편해.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으면 되거든. 근데 아이고 왜 통정어야. 내가 정성을 다했던 모르는 애 하나도 없어. 얘네 둘 다 아무거나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번호를 써놔야 돼요. 이런 문제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못 찾는 문제. 이거 빨리 틀려야 되니까. 제목부터 처음 본 문제. 몇 번 찍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고 에라이 하고 찍을 거면 찍고요. 그걸 못 하겠거든. 미리 번호를 써놓는 거야. 안 읽고 찍을 문제. 봤는데 뭐에다 찍을지를 모르겠는 문제를
몇 번을 찍을지를 번호를 미리 써놔. 여기. 자기 마음대로. 4번이 땡겨. 4. 나는 2번 좋아해. 2. 5번 좋아해. 5. 근데 한 번으로 쭉 찍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럼 그 학계론 하려고, 계산하려고 가져간 계산기 있죠? 그거 계산할 때 쓸 일 별로 없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딱 봉착이 되면 계산기를 써. 이렇게 툭 쳐. 그래서 번호 나오지? 그거 찍어, 그냥. 찍으라고. 요지는 얘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32개까지 틀리면 합격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2개 남는 문제랑 다 아는 것 같은데 답을 못 찾는 문제랑 아예 모르는 문제들이에요. 얘들 싹 다 합쳐서 80개 중에 32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무난히 합격해요. 이렇게 풀면 내가 아는 거 골라서 풀 때 32개까지 틀릴 일은 절대 없고요. 맥시멈 틀려봐야 30개고요. 그래서 2개 남기고 합격하는 거고, 통상 이대로 본 사람들은 많이 틀려봐야 20개 정도 틀려요. 둘 다 합쳐서. 75점 맞아요, 평균. 그게 시험이에요. 이런 거에 매달리시잖아. 후반전에 가시지 외운 거 하나도 못 써먹어요. 외운 걸 못 써먹는다고. 그냥 외워만 간 거야. 그날은 써먹지도 못해. 여기서 시간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럼 합격해요. 이게 더 중요해. 잘 안 되죠? 시험 볼 때 잘 안 돼. 그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지는 다 알아. 근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해. 왜 못 옮기는 거예요? 왜? 막연한 욕심 때문에 그러십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럼 언제 연습해야 되냐? 남은 2달 동안 전범위 동영할 때랑 한 달에 한 번씩 전범위 모의고사 볼 때, 지금 9월달, 10월달 2번 남았어요. 그리고 동영 4주 남았고, 그때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옆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나. 특히 절대평가는 나야, 나. 상대평가는 친구가 중요해. 그놈이 나보다 잘하면 걔 죽여야지 내가 붙어요.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시험 못 붙어. 걔 죽기만 바라야 되거든. 절대평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몇 점 나오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60점 맞는 거야. 나.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거 60%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그거 명심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모의고사 보실 때 점수 몇 점 나올지 신경 쓰지도 말고, 옆 사람 친구 신경 쓰지도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실험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1번부터 알든 모르든 다 읽고 풀었고, 2개 나오면 몇 번 고민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답 안 나오면 몇 번 읽었고, 처음 보는 문제도 읽고 한 번 찍어봤다. 그래서 맨날 시간이 부족해서 60번 이후는 미지의 세계다. 80번 문제를 단 한 번도 시험장에서 읽어본 적이 없다. 고쳐. 어차피 그래서 점수 안 나왔으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 80번까지. 몇 분 내에? 60분 내에. 아는 것만 건너 한번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읽고 찍더라도 일단 내가 외운 거를 반드시 먼저 찾아서 시간 내에 해결부터 해보자. 해봐.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확 달라진 걸 봤잖아? 그 다음부터는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당장 지금 모의고사 본 거 점수 안 나오면 또 실망할 텐데, 코가 대빨 빠져가지고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될 텐데 못해. 내가 저 왼수는 꼭 한번 꺾어야 되는데, 저거 나는 1월 달부터 했는데 저거는 3월 달부터 해놓고 민법 80점 90점 맞고 나는 맨날 45점 맞고 열받아서 안 되겠어. 저거 한번 꼭 꺾어야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날. 하지마 그거. 그날 보여줘. 그래, 내가 1년을 너한테 줬지만 내가 그날은 붙는다. 그랬더니 그 왼수는 떨어졌더라고. 그때 이기셔야 되는 거야. 이깟 너무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 경쟁하지 말라고. 이번에 더 잘 본 사람한테 못 본 사람이 밥 사주기로 하자. 술 사주기로 하자.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야, 이번에
아는 것만 골라 풀어서 끝까지 푼 사람한테 밥 사주기로 하자. 다 읽은 놈이 그거 해. 그거. 그럼 합격한다고. 그거 합격한다고.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럼 그날 무조건 합격해요. 이 시험은 어려운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이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야. 절대평가라. 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수수 생기냐? 이렇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안 풀면 쉽게 볼 시험을 중간중간에 다 읽고 푸니까 기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운 게 있으면 되고요. 외운 거 먼저 풀면 되고 32개까지 틀리면 되니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기만 하면 무난히 합격하는 시험이야. 시험 볼 때 어찌나 즐거운지. 왜? 아는 게 많지 않으니 시간도 적게 걸리지. 힘도 안 들지. 그냥 자동 합격이야. 명심하시라고. 그것만 하시면 돼. 제가 혼자 이야기를 쭉 한 이유는 여러분 경험칙 다 알고요. 뭐 막상 또 돗자리 딱 깔아주면서 하실 말씀은 해보세요. 그러면 단 한 명도 안 할 거 뻔하거든. 그래서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달간 4주 동영할 때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이 방식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잔소리 한다고 또 글 쓰지 말고 잔소리 듣는 수업이라니까. 진짜 지식 하나보다 시험 문제를 푸는 자세가 절대평가는 가장 크게 당락을 좌우해요. 이것만 몸에 익히시면 되는 거야. 그거를 남은 2달간 충실히 하시라고. 자, 마지막.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수업만 끝까지 들으시면서 조심하라는 것만, 시험 보는 자세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얼마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은 일찍 했으나 중간에 일들이 많이 생겨서 시작만 일찍 했지 법률상 효과는 최근에 한 거랑 다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평가 시험은요. 언제 시작했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준비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해요. 절대평가라.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3, 4월 기본 이론이랑 기출문제를 2달간 파트별로 계속 듣는 게 좋아요. 그때 들을 때 3, 4월 과정 때는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하고 그걸 2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통해 해설하고 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능률이 떨어지니까 하루 듣고 하루치 듣고 기출 또 하루치 듣고 이렇게 하시면 집중력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 파트를 들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듣고 대리 들었어? 대리 듣고 무효 취소 듣고 무효 취소 듣고 조건기한 듣고 바로 조건기한 문제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한 주제 한 문제씩 정리하고 문제 통해서 푸는 방식이랑 답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절대평가는 한 문제를 정확히 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불능 듣고 바로 듣고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듣고 그거 20분이면 끝나거든. 문제풀이 10분이면 끝나. 20분 이론 듣고 10분 문제풀이 듣고 그러면 외워져요. 바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 뭔지 6개 딱 알게 돼.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늦게 하신 분들은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 단 9, 10월 과정은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 개정이나 판례 사안이 바뀌는 것들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치료 지급해야 된다. 이거 5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럼 3, 4월 강의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럼 나는 언제 걸 다 들어야 됩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3, 4월 강의를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듣고 그리고 이론 강의 듣고 자기가 복습하고 문제 풀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론 듣자마자 그 부분을 바로 기출 특강을 들으시는 거야. 그럼 이론 들은 거에 기초해서 문제를 통해 복습을 하거든요. 따라서 같이 외워버리셔야 돼. 그리고 그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9, 10월 과정을 같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 나올 거 바뀐 부분들은 정리가 되니까 5, 6, 7, 8을 거 중간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그렇게라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됐시. 앞으로 오늘 끝난 게 아니야. 오늘 맘 잡고 시간 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 9, 10월 과정 때 또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과정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것만 잘 지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확신 있게 공부를 하시라고. 됐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